유통을 몇 억씩 팔시고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끼리의 얘기인데 유통은 잘 팔아도 글쎄 약간 이런 느낌. 자, 위탁 판매는 시작할 때 얼마 필요하냐 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무자본으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거의 무자본이냐라고 하신다면 저희에겐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 등 정산이 느린 경우 말고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신용카드로 하시면 이렇게 얼추 이렇게 쫙쫙 맞으면서 거의 자본이 없어도 잘 팔려도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은 상품 개수를 늘려놓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안 맞았고 반복 업무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왜 생겼냐면 그때 아마존 RA에서 그 전에 들었던 분이 딱 3개월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그 중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이 생겨서 자리를 잘 잡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유지 비용은 자사몰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비용이 들겠지만 플랫폼에서는 판매되었을 때에만 수수료가 발생해서 판매가 되기 전에는 별다른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익 창출 시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상품 업로드 개수,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효율맵 데이터상에서는 상품 업로드 이후 2주에서 한 달 이내에는 최소 1개는 팔립니다. 근데 안 팔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팔려요. 그리고 루틴하게 업무가 있다면 업로드할 상품을 쫙 리스트업해요. 아, 오늘은 뭐 하지? 웹사이트라도 막 골라놓겠죠. 아니면 카테고리 골라놓고 이거 쭉 리스트업 해야지, 쭉 상품 업로드 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 상품 업로드 하는 걸 무한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초반에는. 수익성이라면 보통 최소 3개월, 하루 최소 1개의 상품을 꾸준히 업로드할 경우에 잘 팔리는 제품이 몇 개씩 생겨나면서 일정 수익화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제품의 가격도 중요할 거고 제품의 개수를 얼마나 올려놨는지도 중요할 거고 그렇다고 올려놓는데 너무 복붙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나 똑같이 한다면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마구잡이로 또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본다면 여러 제품을 다루고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S 할 때 상품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응대할 때가 조금 걸리실 거예요. 왜냐면 판매자인 나도 몰라. 나도 그냥 긁어가지고 막 대량으로 업로드했을 뿐이라서 문의 들어오면 나도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에 매번 확인하거나 공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제품의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품절이 됐다. 이런 재고 변동 시에 빠른 업데이트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컴플레인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꾸준한 상품 업로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하신다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점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초반에는 그냥 상품 업로드만 해도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겪고 나면 되게 성취감도 들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도 진짜 되는구나. 이거를 일단 아주 왕초보가 판매해보는 그런 1년의 과정을 한 사이클 돌려보는 데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탁 판매 방식의 확장성에 대해서 본다면 잘 팔리는 제품이 생겼을 때 소량 사입해서 테스트하고 브랜드화하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를 소량이라도 사입하는 방식은 그만큼의 투자금이 들잖아요. 근데 위탁 판매는 투자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반응 보기는 좋고 그리고 어쨌든 잘 팔리고 잘 팔게 되면 이제 사입을 해야 돼요. 재고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어차피 사입할 거지만 나는 그 전에 약간 가볍게 출발해보고 싶어. 너 투자금도 좀 덜하고 리스크 없이 좀 가보고 싶다 하면은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추천 대상이 있다면 적은 리스크로 쇼핑몰 업무를 이제 맛보고 싶은 입문자들, 반복 업무에도 강한 멘탈을 지닌 엉덩이 강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입 방식은 필요한 시작 자금은 이거는 일단 미리 구매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품비 그리고 배송비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초기 투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마케팅이나 상품을 기획하고 어느 정도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쇼핑몰 처음인데 이 방식으로 해서 돈 벌었는데요? 구매 대행으로 돈 벌었는데요? 사입해서 돈 벌었는데요? 이런 사람 보면은 약간 기본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조금 트렌드에 민감해서 지금 이거 소비자들이 이거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잘 파셨어요.
제품 보는 눈이 조금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거는 내가 얼마큼 사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50만 원. 국내에서 시작하면 좀 덜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아예 사입해 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최소 100에서 3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해외로 나가서 이제 아마존이다 하면 이제 최소 500에서 700 들고, 유지비는 초기 투자금, 제품비, 배송비, 해외 구매 시 통관비 이런 게 들 거고, 제품 찾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시게 되겠죠. 보통은 그러거든요. 국내에서는 아이템 스카우트 뭐 이런 걸 쓰시고, 그래서 제품 찾는 소프트웨어 툴 비용 필요하고, 보관해둘 장소에 대한 사무실 비용이나 창고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집에다가 막 하세요. 개인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에 막 쌓아놓고 하시다가 조금 커지면 사무실 구했다가 이제 더 커지면 이제 창고 구해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광고 필수라고 했잖아요, 사입은. 그래서 광고비 필요합니다. 수익 창출 시기는 이것도 똑같이 개인차가 있지만 사람마다 초반 스타트가 빠를 수는 있지만 재고 소진 기간을 봐야 돼요. 50개를 사입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팔리는지, 그러니까 하루 판매량이 얼마고 월 판매량이 얼마고 이제 이걸 따져서 매월 이만큼 판매되니까 배송 기간이 뭐 2주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재고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루틴하게는 사입할 상품 리스트업 분석을 하게 될 거고,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시게 되겠죠. 제품 대량 업로드 하듯이 뭐 상세 페이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사입하면 중국 웹사이트 거 번역이라도 해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광고 관리 하시게 될 거고, 재고 관리 아까처럼 이렇게 기간 맞춰서 수량 맞춰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자체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어떤 게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석대로 진행했을 때 먼저 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팔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에 대한 대비와 혹시나 이제 악성 재고가 됐을 때 재고 떨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도 짜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은 엄청 괜찮거든요, 이게. 근데 자리 잡기까지가 생각보다 시간, 돈,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유통은 한번 잘 팔리면 돈 넣고 돈 먹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재고를 쟁여놓을 수 있고, 잘 팔린다 해도 그만큼 재고를 못 들여놓고 내가 잘 팔리는 제품 찾았으니까 나 또 다른 거 테스트해서 해보고 싶어 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아 맞다, 재밌는 게 중국 구매 대행도 잘 파시는 분들은 좀 쟁여놔요. 왜냐면 배송 대행지 통해서 쟁여놓거든요. 그러면 훨씬 배송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고,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잘 팔면 무조건 재고를 미리 구매해두는 사입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늘 위탁 판매로만은 잘 팔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왕초보가 한 사이클 돌리기는 위탁 판매가 좋으나 이제 어차피 잘 팔게 되면 사입 방식으로 올 거고, 사입을 하게 된다면 끝이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이제 플랜 B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통을 이제 엄청 몇 억씩 팔시고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끼리의 얘기인데 유통은 잘 팔아도 글쎄 약간 이런 느낌. 웹사이트에 있는 재고를 완전히 다 팔고 수거하고 다음 재고가 없이 확 털어버리고 해야 돈을 버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팔리면 또 재고 채워놔야 되고 약간 이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쇼핑몰로 돈 버시는 분들은 쇼핑몰은 매출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보통은 10%에서 20% 보고 잘 나온다 하면 이제 40-50% 이렇게 가시는 건데, 어떤 분은 나 마진 하나도 안 봐도 돼. 마진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매출만 일단 엄청 크게 해줘. 이렇게 해서 법인 회사에 매출을 엄청 끌어놓는 거예요. 순수익이 적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굴러가고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이 잘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예 부동산 투자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단순히 쇼핑몰만 나 이거 하나 팔아서 뭐 1,000원 남는 거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사업소득만 보시는 분보다도 넓게 보시는 분은 이걸로 당장 사업소득이 많이 생기지 않아도 잘 굴려서 매출 뻥튀기 잘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걸로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속성을 본다면 소수의 제품
제품을 대량 구매해놓고 판매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좋고요. 사실 시즌성 제품이 잘 팔리긴 하거든요. 근데 1년에 그 시즌 때만 잘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원하면 시즌마다 시즌성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준비해두시고 에버그린 제품이라고 해서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을 깔아두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습니다. CS, 상품 문의 응대할 때는 직접 갖고 왔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겠죠. 확장성을 본다면 제품의 니즈마다 확장성이 다르지만 소수의 제품으로 시작하고 확장을 위해서는 똑같은 절차로 소수의 제품을 다시 찾아서 사입해서 판매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초기 투자금이 또 필요하고 잘 팔려도 잘 팔리는 만큼 투자해서 재고를 또 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현금 흐름 순환이 안 되어서 돈맥 경화가 되었다라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좀 쇼핑몰은 정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은 나는 투자금을 들여서라도 소수의 제품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제품 선택, 상세 페이지 차별화, 광고 기획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 내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이 부분만 알아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길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서 몸소 배우고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